두 번째 섹션은 이제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이제 제가 간단한 그래프를 소개를 하고 그래프를 통해서 어, 지나치게 많은 그러니까 바트와 리사의 이그젠플로 돌아가서요. 바트가 지나치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바트의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민간 부분에 맡길 때 어떤 방식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바트와 리사의 문제 다시 돌아가서요. 몇 가지 변수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Q는 바트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제품의 생산량을 가리키는 변수고, MB는 marginal benefit입니다. 바트가 제품 하나를 추가로 생산했을 때 얻는 편익, 추가적인 편익이기 때문에 한계 편익이고요. 추가적인 편익. 이거 달러로 표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폐 가치로 표현한 것입니다. 추가적인 편익. 그러니까 한 단위를 생산했을 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추가적인 편익. 혹은 뭐 추가적인 수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기업의 회계장부, 재무제표상에서만 캡처되는 재무제표상으로만 나타나는 수입만, 금전적 가치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고 바트가 더 많이 생산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뭐 회사의 이익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데 바트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의미에서 편익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좀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재무제표상의 이제 회계 가치로만 지나치게 협소하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편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편익이란 단어, 그러니까 benefit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상적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용어는 marginal private cost고요. 사적 한계 비용이라고 이제 앞서 우리가 한번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바트가 제품을 하나 더 생산할 때 부담하는 한계 비용, 추가적인 비용이겠죠. 한 단위 더 생산할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입니다. 뭐 다양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한 단위 더 생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임대료도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재료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다 합쳐서 제품 하나를 재화 하나를 더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marginal private cost인데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그래서 private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외부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트는 고려할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사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고 있는지 그게 사실 리사가 받는 피해가 경제 전체 사실 코스트가 될 텐데 바트 입장에서는 리사의 피해는 바트의 코스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직접 생산과 관련된 이제 직접적인 비용만 우리가 생각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코스트는 이제 회계장부상에 나타나는 비용 혹은 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비용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뭐 바트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이제 오염 물질도 비례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오염 물질 배출량도 그에 따라서 늘어난다. 바트가 배출하는 오염 물질은 이제 리사에게 피해를 주고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오염 물질도 비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리사가 느끼는 피해 정도도 더 커집니다. 그 데미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우리가 살펴볼 변수는 Q, marginal benefit, marginal private cost, 그 다음에 marginal damage인데요. marginal damage라고 하는 건 그 뭐 재정학에 등장하는 그 통상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marginal benefit이라든가 marginal private cost라든가 이런 용어들은 사실 이제 재정학에 등장하는 용어인데 marginal damage는 그냥 여기 리사의 피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들은 기억하시면 좋지만 마지널 데미지는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리사의 피해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한 용어입니다. 약간 임의적으로 사용한 용어예요. 이건 경제학의 터미널러지가 아닙니다. 재정학 용어는 아니에요. 뭐 그냥 재정학 용어다라고 해도 괜찮긴 한데 뭐 그렇게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뭐 용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뭐잘 쓰지는 않습니다. 마지널 데미지는 결국은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배출량도 얼마만큼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로 인해서 리사가 얻게 되는 피해가 있겠죠. 그게 바로 MD,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그래서 바트가 제품을 하나 더 생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리사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 피해의 크기가 마지널 데미지가 되겠죠. 뭐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이게 바로 이제 경제 전체의 추가적인 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마지널 소셜 코스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MSC. 그래서 바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요. 바트는 이제 자신의 한계 편익이 자신의 한계 비용과 프라이빗 코스트, 마지노 프라이빗 코스트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윤 극대화 기업의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윤 극대화 일개 조건, first order condi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트의 이윤 극대화 결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 수입과 혹은 한계 편익과 여기서 이제 한계 수입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생산하겠죠. 사적 한계 비용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과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만약에 다른 한쪽이 크다면 생산량을 조정할 거예요. 이게 크거나 혹은 이게 크다면 한계 편익이 더 크다면 하나를 더 생산했을 때 추가로 얻는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보다 커요. 그럼 당연히 생산량을 늘릴 것이고 반대로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수입보다 더 커요. 비용이 더 크다면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내가 생산량을 한 단위 줄이면 한계 비용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단위를 줄이면 한계 수입만큼의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게 이제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와 세이빙을 비교해 보면 한 단위 생산을 줄임으로써 한계 비용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내가 잃어버리는 로스보다 내가 세이빙할 수 있는 것이 더 크다면 당연히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크다면 당연히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바트가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다면 생산량은 어디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한계 편익과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세로축의 변수는 이제 달러로 표시를 했고요. 가로축은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우리가 Q로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소개했던 변수가 바로 생산량이고 두 번째가 마지널 베네핏이고요. 한계 편익. 죄송합니다. 제가 뭘 누르지 않았는데 자기가 막 알아서 한계 수입이고요. 한계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노 프라이빗 코스트가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산량을 처음에 아무것도 생산하고 있지 않다가 생산량을 조금 늘리면 추가로 얻는 수입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계 편익을 이렇게 크게 잡았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점점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거 뭐 기본적으로 make sense 하죠. 그래서 한계 편익은 우하향하게 그렸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바트가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요. 거기서 추가로 한 단위 늘렸을 때 그때 추가로 얻는 수입은 아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적 한계 비용은 왜 우상향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제 뭐 비용이 한계 비용이 일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널 베네핏은 우하향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는 이렇게 일정하게 표현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뭐 이건 사실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상향하게 그리는 것이 조금 더 제너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펜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그리는 것이 스페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하게 그리는 것이 이제 보다 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이제 여기에서 이 설명까지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장 규모를 더 늘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근로자들 오버타임이 필요하다든가 이제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의 한 1.5배 정도를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야간 근무가 필요할 때 이 근로자를 야간 근무에 투입할 경우 적어도 시간당 7만 5천 원은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는 이제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리사가 받게 되는 데미지,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한계 피해. 마지널 데미지는 제가 뭐라고 이제 가정했었냐면 바트가 더 많이 생산하면 더 많이 생산할수록 오염 물질도 그것에 비례해서 늘어나니까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도 더 커진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널 데미지는 리사의 경우에 생산량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과서에서 따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 한계 그 marginal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이 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아래 면적이 이제 총 비용을 나타냅니다. 무슨 뜻이냐면 편익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지널 베네핏이에요. 그러면 이 마지널 베네핏은 뭐냐면 10단위 생산하고 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 요만큼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뭐 10달러 만큼의 이제 편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마지널 베네핏 커브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밑에 면적은 뭘 뜻하냐면 이 삼각형의 밑에 면적을 다 더하면 이게 바로 그러니까 10단위를 생산하고 있을 때 이야기로 바꿔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금 10단위 생산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1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에 바트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편익의 합이겠죠. 총 편익은 마지널 베네핏 커브의 아래 면적을 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 모양 이 모양의 면적이 바로 바트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 편익입니다. 만약에 20개를 생산하고 있다면 추가로 생산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이 뭐 예컨대 $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때 2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바로 이 아래 부분의 전체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총 편익과 한계 편익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한계 비용과 총 비용 사이의 관계를 물론 이제 뭐 고정 비용이라든가 가변 비용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긴 하지만 그냥 문제를 단순화해서요. 뭐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은 없다고 하고 간단하게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marginal private cost라고 할 수 있겠죠. 10개를 생산, MPS입니다. 10개를 생산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뭐 예를 들면 $10라고 한번 해보죠. 이 10달러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재화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0개를 생산할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은 바로 이 아래 사다리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Q1을 생산할 때 바트가 얻게 되는 총 편익은 여기 면적이 되고요. 이게 바로 총 편익이 되겠죠. 혹은 총 수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Q1을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의 총 비용은 바로 marginal private cost 아래 면적 Q1까지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 바로 총 비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트의 이윤을 뭐라고 정의해야 하냐면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이란 말이에요. 혹은 총 편익 마이너스 총 비용입니다. 그럼 이제 바트가 얻게 되는 이윤은 이 그림에서 얼마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바로 노란색으로 색칠을 해보면 이게 바로 바트가 얻게 되는 이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윤의 총합입니다. 이만큼의 이윤을 사실 이제 바트가 얻게 되는 것이죠. Q1만큼을 생산한다면. 자, 이제 실제로 바트가 얼마만큼을 생산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Q1만큼 생산을 해요. 왜 그런지 보시죠. 마지널 데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제가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똑같은 얘기를 바트의 마지널 데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바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입니다. 이게 산출량이고요. 만약에 10개를 생산하고 있다면 10개를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데미지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0번째 재화를 생산했을 때 리사는 $10만큼의 추가적인 피해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트가 10개만큼을 생산하고 있을 때 리사가 얻는 총 데미지는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 이 아래 삼각형의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리사가 얻게 되는 총 데미지입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바트가 10개를 생산한다면 10개를 생산할 때 뭐 여기 적지는 않겠습니다. 리사의 총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 개 비용, 뭐 한 개 수입, 한 개 편익, 뭐 이런 것들의 곡선이 주어지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뭐 어떤 가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대체로 뭐 큰 무리 없이 이러한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을 우리가 총 비용, 뭐 총 편익 혹은 뭐 총 피해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바트는 얼마만큼을 생산할까? 당연히 Q1만큼을 생산할 텐데요. 자, 이만큼을 생산합니다. 이윤 극대화 산출량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추가로 얻는 수입 혹은 편익이 마지널 베네핏이 자신의 한계 비용,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널 베네핏 곡선과 마지널 뭐 여기서는 제가 직선으로 그렸지만 일반적으로 뭐 곡선이라고 이야기하죠.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곡선이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 커브와 이제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트의 이윤 극대화 산출량 수준은 생산량 수준은 바로 Q1이 돼요. 그러니까 바트가 Q1을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편익이 이 검은색 직선을 따라서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게 바로 Q1을 생산할 때 마지널 베네핏이 되겠죠. Q1을 생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연두색인가요? 연두색 초록색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커브를 따라서 Q1만큼을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MPC의 Q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은 사실 같아집니다. 따라서 바트가 이온을 극대화하는 바트가 결정하는 생산량 수준은 바로 Q1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트가 Q1만큼을 생산한다면 그렇다면 리사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피해, 마지널 데미지는 얼마만큼일까?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는 바로 이제 이만큼이겠죠. 이만큼의 피해를 그 다음에 이제 Q1만큼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리사가 얻게 되는 총 피해는 이만큼이 됩니다. 이 바로 리사의 총 피해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바트는 Q1을 생산하기로 결정을 할 때 리사가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피해를 얻는지 혹은 뭐 총 피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피해를 얻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신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에는 리사의 데미지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과 경제 전체의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 가장 바람직하겠죠. 효율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효율성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이 경제 전체의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선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생산량이 변할 때 리사가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데미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게 편익이 되겠죠. 데미지가 줄어드는 게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약간 이제 이런 거예요. 더블 어카운팅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사가 얻는 데미지는 우리가 편익으로 보지 않고 이건 이제 코스트로 볼 거예요. 이거 이제 편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코스트 이야기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바트 입장에서의 한계 편익만 있죠. 바트의 한계 편익이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것의 항목이 여기 있고 여기 한계 비용의 항목을 한 번씩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계 편익은 바트의 한계 편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비용은 뭐가 있냐면 바트에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가 있어요. 이건 이제 추가로 한 단위를 생산할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사적인 한계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의 문제로 가서 리사가 추가로 얻는 편익은 사실 없겠죠. 다만 생산량이 늘어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데미지는 있습니다.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그 더블 어카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한계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만약에 데미지가 줄어드는 것이 편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피해가 줄어들면 그만큼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이걸 일로 넘겨서 리사의 마이너스 마지널 데미지를 리사의 편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 쓰든가 이쪽에다 쓰든가 한 번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쓰면 더블 어카운팅이 돼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못 분석하게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고 싶으면 이쪽에 넣던가 이쪽에 넣고 싶으면 이쪽에 넣던가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과서에서처럼 리사가 부담해야 되는 데미지를 한계 비용에 포함시켰습니다.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한계 편익은 바트의 한계 편익과 동일할 것이고 경제 전체의 한계 비용은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과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돼야 되냐면 바트의 한계 편익인 마지널 베네핏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한계 비용인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 더하기 그다음에 리사의 한계 피해 마지널 데미지 이 둘을 합친 것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실제로 Q1이라고 하는 바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수준은 어디에서 결정된 거냐면 이건 바트의 마지널 베네핏이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가 누락됐냐면 바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누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은 코스트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리사가 부담해야 되는 추가적인 피해가 경제 전체의 코스트로 마지널 코스트로 그 반영되어야 되는데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에서는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가 경제 전체의 그 바트의 비용으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양이 생산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죠. 바트의 개인적인 한계 편익은 경제 전체 한계 편익과 같고, 왜냐하면 리사가 추가로 얻는 한계 편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바트의 개인적인 한계 비용은 경제 전체의 한계 비용과 같지 않죠. 왜냐하면 리사의 데미지가 있으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다가 써서 제가 그냥 비용으로 캡처한 것이고, 여기다 쓰기 싫으면 이거 지우고요. 마이너스 마지널 데미지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계 편익으로 캡처하면 되겠죠. 더블 어카운팅 문제만 피하시면 됩니다. 경제 전체의 한계 비용에는 이제 바트가 부담하는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바트의 생산 활동으로부터 리사가 부담해야 되는 데미지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널 데미지. 그래서 사회적 한계 비용은 바로 바트의 개인적 사적 한계 비용 더하기 그 다음에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합쳐서 사회적 한계 비용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게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이에요. MSC. 이 둘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제 생산량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생산량 수준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이 그래프에서 이제 어떠한 조정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우선 아까 봤던 것처럼 사회적 한계 비용을 잘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트의 사적인 한계 편익은 경제 전체의 사회 전체의 한계 편익과 동일하기 때문에 한계 편익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건 경제 전체의 한계 편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두 사람 각각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합쳐서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도출해야 돼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에다가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보시죠. 우선 이만큼을 생산할 때 그냥 Q라고 해볼까요? 네, Q0라고 해보겠습니다. Q0만큼을 생산할 때 리사가 얻는 추가적인 데미지는 이만큼이에요. 화살표로 표시했습니다. 이만큼의 추가적인 데미지가 발생하는데 그걸 이제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에다가 이 화살표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점이 바로 뭘 뜻하냐면 Q0에서 바트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와 Q0에서의 마지널 프라이빗 코스트예요. 더하기 바로 Q0에서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널 소셜 코스트 Q0에서의 마지널 소셜 코스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이 값이 바로 Q0에서 마지널 소셜 코스트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리사가 겪게 되는 한계 피해 금액을 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스타를 한번 보시면 Q스타에서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죠. Q스타에서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에다가 Q스타만큼 생산될 때 리사가 추가로 얻는 피해의 크기는 요만큼입니다. 이만큼을 얹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한계 비용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두 사람의 한계 비용을 각각 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적 한계 비용과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Q1만큼 생산한다면 그러면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은 이만큼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Q1만큼을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마지널 데미지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을 얹어주면 이렇게 얹어주면 이제 우리가 사회적 한계 비용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번만 더 제가 그림판에다가 그림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이 있고요. 우리가 MPC라고 썼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그냥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해주면 돼요. 생산량이 제로면 마지널 데미지는 없으니까 그냥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 생산할 때 마지널 데미지가 이만큼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바트가 이만큼 생산할 때 마지널 데미지는 더 클 거고요. 그 다음에 바트가 이만큼 생산할 때 마지널 데미지는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점들을 쭉 연결을 하면 이렇게 바로 바트의 사적 한계 비용 더하기 리사의 마지널 데미지를 더한 것이고요. 이게 바로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본 것이고요. 주황색 곡선이 바로 사회적 한계 비용입니다. MSC.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이 얼마만큼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경제 전체의 마지널 소셜 베네핏, 그냥 뭐 줄여서 마지널 베네핏과 사회적 한계 비용인 마지널 소셜 코스트가 같아지는 수준에서 생산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이 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바로 주황색 곡선과 이 검정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그 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찾아보면 검은색과 주황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이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의 생산량을 제가 편의상 Q스타라고 했고, Q스타가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서 조금 전에 봤듯이 만약에 바트에게, 그러니까 바트로 하여금 리사가 직면하고 있는 마지널 데미지를 자신의 한계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어 준다면, 그러니까 리사의 피해를 사실상 이제 전가시킨다고 볼 수 있겠죠. 리사의 피해를 그 바트한테 완전히 전가시킬 수 있다면 바트는 얼마만큼을 생산하려고 하냐면 바로 Q스타만큼을 생산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리사의 피해를 자신의 코스트로 인식을 한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앞서 봤듯이 바트는 리사의 피해를 자신의 코스트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적 한계 비용과 자신의 한계 편익이 같아지는 수준이 이제 Q1에서 생산량을 결정할 것이고, 그런데 만일 리사의 데미지를 바트의 코스트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렇다면 이제 생산량은 전보다 줄어들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리사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성이 존재할 경우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 수준은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생산량 수준은 이제 Q스타인데 실제로 이거보다 많은 Q1만큼이 생산이 되어서 사회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외부성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있겠죠. 두 번째로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이면 비효율성 문제는 이제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편익이 늘어나는지도 우리가 뭐 그래프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간단하게 그래프를 통해서 바트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경제 전체로 봤을 때 효율적인 수준, 생산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바트가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바트는 생각해 보시죠. 바트가 생산량을 줄인다면 바트는 생산량이 줄면 편익이 감소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줄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산량이 줄면, 그래서 Q1에서 Q스타로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리사는 추가적인 데미지도 줄어들 거예요. 혹은 전체 데미지가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트에게 있어서 줄어드는 편익은 얼마만큼이고, 그 다음에 절약하는 비용은 얼마만큼인지, 그 다음에 이제 리사의 경우에 데미지가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계 편익 곡선에,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한계 편익 곡선에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던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아랫부분 면적은 이거 수학에서 적분이죠, 그렇죠? 면적은 총 편익에 해당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가상 사이버 뭐죠? 이클래스 통해서 저한테 혹시 뭐 문자라든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어, 다음 동영상을 만들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첨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Q1을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의 총 편익은 여기까지 Q1까지의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파란색으로 표시한 게 Q1을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의 총 편익입니다. 자, 그런데 생산량을 이제 Q스타로 줄이게 되면 총 편익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붉은색으로 표시하면 생산량을 Q스타로 줄였을 때 바트의 총 편익은 이제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바트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냐면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만큼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사다리꼴 면적만큼의 편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한 것처럼 바트의 편익의 감소분은 바로 Q스타와 Q1 사이 거리만큼 해서 한개 편익 곡선의 아랫부분 면적이 되겠죠. 이게 바로 바트 편익의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을 줄였으니까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만큼 절약되는지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marginal private cost만 봐야 돼요. 지금 경제 전체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트의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트가 생산량을 Q1에서 Q스타로 줄인다면 그렇다면 바트는 얼마만큼의 편익의 감소를 감수해야 되고 얼마만큼의 비용의 감소를 향유하게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Q1을 생산하고 있을 때 바트가 부담해야 되는 총 비용은 밑에 면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Q스타로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생산 비용도 줄어들겠죠. 생산량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Q스타만큼을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은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생산 비용은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래서 Q스타를 생산할 때 생산 비용이 Q1을 생산할 때의 생산 비용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생산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냐면 주황색으로 표시한 요 면적만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바트의 비용 감소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트가 생산량을 줄였을 때 줄어드는 편익의 크기와 그 다음에 줄어드는 비용의 크기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시면 자, 이게 바트 편익의 감소분이고요. 그 다음이 바로 비용의 감소분입니다. 당연히 편익이 더 많이 줄어들어요. 편익은 이만큼 줄어드는데 비용은 이만큼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트는 당연히 Q1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바트는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트의 이윤은 감소하고요. 왜냐하면 당연히 편익의 감소분이 비용의 감소분보다 더 크잖아요. 비용이 줄어드는 것보다 편익이 줄어드는 게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트의 이윤은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 삼각형 면적만큼 바트의 순편익은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좀, 좀 오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때 리사의 데미지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야기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